7월 2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5개월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빠르죠? 테슬라 소식 미국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가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는 주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장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테슬라도 장 막판에 함께 좀 흘러내렸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테슬라의 반등의 모습이 아주 훌륭했거든요. 자, 어저께는 테슬라가 급락했잖아요. 그 전날 어닝 때문에 테슬라가 급락함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도 하루 만에 무려 30조 원이나 증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계 1위의 부자인 일론의 자산 가치가 하루 동안 약 217억 달러, 30조 566원이 증발했고요.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 주가의 급락 영향인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50대 부자 순위 지수에서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217억 달러 줄어 2,40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지만 머스크 자산은 아직 2위인 베이조스보다도 370억 달러가 많습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이날 그저께죠. 테슬라 주가가 12% 급락한 영향인데요. 이날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지요. 이걸 알았기 때문인가요? 일론도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죠. 계속 이어지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올해 1월 재선에 도전하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일론을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머스크가 거액의 금액을 트럼프 캠프에 모금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전기차 관련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보다 전기차에 대한 입장이 유해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론이 정치 자금을 후원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야기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론이 일단 트위터에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루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특전 전기차는 여전히 배제의 대상이라며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그는 머스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인터뷰 자료에서 설명했지만 전기차에 대한 반대 입장은 굳건하다며 자신이 유해졌다고 평가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가 내게 전화해서 전기차 비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요. 또한 그는 나는 머스크를 사랑하며 그는 나를 지지했다면서 그는 나에게 한 달에 4,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는 여전히 특정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622억 원이거든요. 한 달에 622억 원을 기부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이거는 뭐 기부보다는 뭔가 대가성이 좀 이게 있겠죠. 자, 이어 트럼프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전기차를 사랑한다면서도 그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무 자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전기차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역시나 다소 유해진 입장을 피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굉장히 강경했죠. 특히 몇 년간 아예 전기차를 조롱해 왔으며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고 너무 비싸고 멀리 가지도 못한다고 언급했죠. 이날 팍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언급은 이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반대해왔습니다. 집권 시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휘발유 차량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주요 경합주인 러스트벨트나 미시간주에서는 자동차 노동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해 왔었죠. 자, 그런데 전기차 반대 대쪽 같았던 트럼프가 미묘하게 누그러진 것은 지난 3월 팜비치에서 일론 머스크를 만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기존처럼 전기차의 신뢰도와 가치를 공격하기보다는 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 규제를 공격하는 쪽으로 논점을 살짝 바꾸었고요. 지난 20일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지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는 전기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전기차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다.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머스크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자, 이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는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나는 설득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많은 친구가 이제 테슬라를 갖고 있고 그들 모두 좋아한다면서 그는 또 사이버 트럭의 팬이다.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이를 들고 뉴욕타임스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공화당원에게 인기가 높은 머스크의 열렬한 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친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연내 FSD 서비스 개시를 시사했습니다.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 주가가 폭락한 테슬라가 중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반등하게 된 요인이기도 하죠. 자, 머스크는 23일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조만간 유럽과 중국 등 다른 기업
국가들에서 FSD 규제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연말 전 승인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보다 한 단계 낮은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여러분 FSD와 오토파일럿은 다른 겁니다. 제공했습니다. 자율주행이 필요한 알고리즘을 훈련하면서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야 하는데 중국 당국의 규제에 막혔기 때문이죠. 자, 머스크는 지난 4월 말에 중국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 등 고위급을 만났고요. 머스크가 떠난 직후 중국에서는 테슬라를 포함한 6개 자동차 회사가 당국의 데이터 보안 검사를 통과했죠. 참 타이밍 기가 막히죠. 갔다 오니까 통과가 돼. 와우. 지난달에는 상하이에서 FSD 도로 주행 테스트를 승인받으로써 조만간 서비스가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테슬라는 23일 발표한 2분기 주당 순이익이 0.5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62달러를 밑도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죠. 가격이나 정책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자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도 등을 돌린 상태인데요. 중국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BYD를 비롯한 많은 자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자동차 회사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자, 테슬라 역시 중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격이나 정책을 펼쳤고 결국 수익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이에 중국에서 FS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확대해 실적 개선의 기점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국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때 무료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32,000위안 약 611만 원짜리로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FSD가 중국 내 설치되면 옵션 가격은 64,000위안, 우리 돈으로 1,222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돈으로. 자, 중국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의 슈오총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초대형 소비 시장과 풍부한 시나리오는 테슬라의 상당한 수익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테슬라의 중국 내 FSD 구현은 자체 기술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23일, 자, 일론은 자신의 트위터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외부 투자자들이 XAI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고 하면 테슬라는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어 이 사안은 이사회 승인과 주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의견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것이다. 의견만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자, 근데 이제 결과가 찬성하는 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론이 오늘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이사회한테 물어볼게. 물어볼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일론이 자, 옵티머스 이 컴퓨터를 공개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도조 컴퓨터. 일론이 오늘 트위터에 처음 공개한 거거든요. 와우, 되게 멋있네요. 그렇죠? 이걸 공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다우는 플러스 0.20, 나스닥은 마이너스 0.93, S&P 500은 마이너스 0.51, 러셀 2000은 플러스 1.25. 자, 점차적으로 대형주, 나스닥의 대형주를 파울고 러셀 2000 쪽으로 지금 옮겨 타는 모양새인데요. 요 소식 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일 급락세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약세를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빅테크주를 팔고 소형주나 전통 대기업으로 갈아타는 행렬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자, 월가에서는 종목 교체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상승세를 이끌던 AI 주식이 이제 하락세를 이끌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강세장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체 매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선두말을 바꿔 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설명이죠.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날 미국 상무부는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전분기 대비 연율로 2.8%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속보치와 잠정치와 확정치가 순차적으로 추가 발표된 건데요. 자, 1분기 GDP의 성장률이 1.4%였던 것과 비해 2분기 수치는 2배로 뛴 셈인데요. 지난해 3분기 4.9%로 깜짝 성장한 이후 4분기 3.4%, 올 1분기 1.4%까지 낮아졌던 GDP 성장률은 이로써 바운스백 양상을 그리며 반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니까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세계 주요 경제국의 금리 인하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G7 중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내리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마 미국도 좀 따라가는 모양새죠. 그렇죠? 자, 오늘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됐잖아요. 신규 청구 건수가 1만 건이 감소되어서 자, 예상치를 웃돈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조국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좀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2.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2.8% 성장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속보치로 잠정치와 확정치가 순차적으로 추가 발표된 겁니다. 자, 1분기 GDP 성장률이 1.4%였던 것에 비해 2분기 수치는 2배로 뛴 셈인데요. 지난해 3분기 4.9%로 깜짝 성장한 이후 4분기 3.4%, 올해 1분기 1.4%까지 낮아졌던 GDP 성장률은 이로써 바운스백 양상을 그리며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무국의 경제 분석국은 2분기에 PCE가 2.3%나 증가하면서 1분기에 1.5%를 압도했다고 전했는데요. 서비스와 상품 지출 모두 분기별로 견고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죠. 지난번에 보면 일론이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테슬라 자금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9,180억 원을 투자할지 여부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설문조사했거든요.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까요?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일단 찬성이 67.9%, 반대가 32.1%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이거 이사회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일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요 미주널 공부방이 뭐냐면요. 일명 단톡방이라고 하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자들만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링크 땅 치고 들어와서 자, 문의 주셔야 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공부방 지원 링크. 자, 공부방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자, 인증샷 확인 후에 바로 신청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시즌 4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수시 모집하니까 이번에 모집하는 팀은 시즌 5가 되겠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파트의 회사들에게 매니지먼트 회사들에게 주택 렌트비를 연 5%까지만 인상해야 한다 법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변함없이 계속 좋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테슬라 영상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오늘 좀 더 다듬고 이따 오후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어제 페닉셀이 엄청 출연했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파란색을 보여주는 모습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테슬라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